안녕하세요. 공사상이나 중관은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중관에서 오게 되면 공사상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논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계에 있는 모든 존재나 현상 자체들은 연기된 것들이고, 연기되어져서 보이는 모든 존재나 현상들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따라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름들이에요. 존재나 현상들에게 이름 붙였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명이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존재 자체는 연기죠. 연기이며 무자성이며 공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관에서는 공이에요. 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이 가명은 색으로 있어요, 없어요? 연기된 것들은 동시에 공이면서 색이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곧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기된 것들은 모두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있다만 해도 동시에 어긋나고, 이거를 공이다만 이야기를 해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색들, 모든 존재나 현상 자체들은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가 있지 않다라고. 두 개지만 불이죠. 두 개가 있지만 두 개가 아닌. 그래서 모든 연기된 것들은 색이에요. 동시에 연기가 되어져 있어요. 색이면서 공이에요. 모든 현상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중도에 대해서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 이 공식 자체가 중관 철학의 핵심이었었고, 그래서 중관 철학, 공철학은 뭐의 반동으로 일어났었어요?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의 법, 유론,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기를 들면서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이공서를 체계화시켰었고, 속재, 진재, 중관 철학에서는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재예요? 속재예요? 속재예요. 그래서 연기가 일어나는 것들, 연기법들을 제대로 관했을 때 뭐가 체득이 된대요? 공이. 공이 체득이 되어지게 되면 공 자체를 내가 체득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훗날 어떤 단어로 바뀌어요?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 반야의 지혜, 공을 완전히 체득한 지혜다 라고. 반야신경에서도 반야, 그 반야예요. 공을 완전히 체득을 하게 되면 그게 열반이다. 열반으로 가는 속재, 진재, 이재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이것도 공이고 이것도 공이고 다 공이에요. 다 공.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적 수준이 높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는 지적 능력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것들이 공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다 공이에요. 그럼 실생활에서는 악취공이다라고 해서 공에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공돌이에, 이 이치에 계속해서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번뇌가 잃고 고통 속으로 가는. 왜요? 공부가 안 돼요. 공돌이를, 반야의 지혜를 체득을 하고 공돌이를 체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안 되게 되면 뭐가 와요? 실망하죠. 어렵다라고. 그래서 악취공에 빠지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공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게 공이고 모든 존재와 현상 자체들을 공이라고 보는, 공이다라고는 하지만 공이다라고 알고 있는, 모는 있다라는 얘기. 모든 것들이 공이지만 공을 아는, 궁극에 가서 공을 아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성은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 철학의 키워드지만, 자성이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라고 등식하는 것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공돌이,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는 것,
마음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꿈에서 본 것들은 실제로는 없죠. 허망한 이 공이지만 꿀 때에 의식하는 뭐는 있다? 그 의식은 있다. 그러한 마음은 있다라고 표방을 하고 나온 것이 이제 유식 철학이에요. 유식은, 이때의 식은 마음이에요. 마음작용. 식을 마음으로 놔도 돼요. 마음으로 놔도 됩니다. 식은, 마음은 8가지 인식작용의 모습이에요. 인식작용의 전체적인 모습. 그럼 유식에서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8가지 우리의 인식작용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유식에서는 그렇습니다. 8가지 식은 뭐였어요? 전오식이 뭐였어요? 안이비설신, 식. 이 5가지 식, 전오식과 플러스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제7식 말라식이라는 게 있어요. 잠재식이라고. 그리고 제8 아레야식이라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8가지 종류의 인식 작용을 하는 8가지 종류의 식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도 뚝 떨어져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연기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연기되어져서 있는 것 뿐이에요. 전오식, 제6 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레야식이라고. 아레야식 공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레야식은 인간의 심층,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식이에요. 아레야식의 모든 정보들이 종자로서 쌓이게 돼요. 유식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 펜이 공이나 중간 철학에서는 공입니다. 유식으로 오게 되면 아레야식, 심층 의식 속에 이 종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하는 가장 표층 의식과 제6식, 7식, 8식, 아레야식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들이 나의 가장 심층 속에 있는 아레야식 속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법화경에서는 다른 말로 삼천대천세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보 자체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저장된 아레야식 속에 빨간색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물체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아레야식 속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 진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붓다가 될 수 있고 돌을 깨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아레야식 안에 종자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식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늘의 별을 봤어요. 우리가 별을 본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별을 본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별을 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또 다른 마음을 본 거예요? 내 마음의 또 다른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존재나 현상 자체들을 인식 주체 자체가 외부, 외계라고 그래요. 외계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는 이런 거 전부 다 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딱 봤을 때 모든 게 외계에 있는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딱 봤을 때 동시에 내 종자에서 딱 끄집어낸 내 또 다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인식 주체가 외부 대상 경계를 딱 했을 때 동시에 내 마음에는 종자에 요거하고 비슷한 놈이 올라와요. 또 다른 마음이. 우리는 이 이미지를 보는 거라고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식에서는, 유식 사상에서는 보는 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보여지는 것을 상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견분과 상분 자체가 두 개 다 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두 개 다 내 마음이라고요. 보는 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보여지는 것을 상분이라고 하는데, 상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마음 밖 외계에 있는 실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정보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래야식 속에 정보들이 없으면 우리는 인식작용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식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인식과정은 두 가지 마음으로 이원화되어져서 인식 발생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느끼겠어요? 견부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느끼고, 상부는 바깥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착각이 100% 들어요. 하지만 이 마음과 이 마음은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인식 발생은 이렇게 두 마음으로 쪼개져서 인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아래야식에 있는 모든 종자들을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행 방법으로는 점차적으로 닦는다라고 해서 점차 수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식이 지나서 화무로 가게 되면 점차 수행은 없어져요.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도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닦지 않아요. 하지만 유식에서는 나라는 생각과 밖에 있는 객관이라는 세계들을 끊임없이 그러한 허망한 생각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아래야식에 있는 이러한 종자들이기 때문에 털고 해서 성불하는 과정으로 유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 사상에서는 식자가 회전해서 굴러서 변한다. 식전변 자체가 우리 공사상의 공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스마일 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이것을 딱 봤을 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견분과 보는 것과 상분, 이미지. 그러면 이 이미지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스마일한 이미지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이미지를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식전변이라고 그래요. 이 식전변만 알게 되면 유식의 90%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전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으로 스플릿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 펜을 본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펜을 내 마음이 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아래야식에 있었던 그 정보 자체가 이거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는 보여지는 것, 하나는 보는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이원화되어져서 나는 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이미지를 우리는 본 거다. 요 내용 핵심이 식전변이다. 인식의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식 주체와 이 인식 대상. 우리가 대상을 봐야지 저건 뭐다,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인식 완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이것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식의 성립은 이 인식 대상 자체가 마음 밖에 있는 외계의 세계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외계에 있는 세계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대상은 우리가 주체가 인식 대상을 딱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견분과 상분으로 이원화되어진다. 마음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상분은 이미지예요. 내 아래야식에 저장되어져 있던 내 마음의 이미지예요. 외계의 실물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상분이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는 놈이 생기겠죠. 이거를 견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식 발생 과정에서 반드시 견분과 상분이라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진다. 내 마음이 마음을 보고 무섭다, 좋다. 그렇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라고 하는 말.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존재나 현상들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식. 유자는 온리예요. 온리식. 마음밖에 없습니다. 유식, 무경, 대상은 없습니다. 유식, 무경, 일체 유심조가 식전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전변, 식이 변한다, 식이 굴러서 변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인식 주체 자체가 견분과 상분으로 변해서 인식이 성립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삼라만상을 유식 철학에서는 식, 전, 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내 타입이야. 아니면 재수없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재수없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못생기고 내 타입이 아니라고 할까? 그 못생겼다고 하는 그 남자 여자도 그 사람의 엄마 아빠가 보면 귀엽잖아. 사랑스럽고. 그것은 내 마음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을 본 거예요? 내 마음을 본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각자의 상분, 자기의 마음을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나 메이트를 사귈 때 불평불만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이럴 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 마음, 이 짜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자들이 올라와서 지 마음 보고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가 보고 짜증내는 거예요. 차 꽉 막혔는데 학교는 늦게 생겼는데 안 가요. 그럼 급하잖아요. 그런 현상들. 급한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정말 급해요? 지가 급한 거예요. 세상은 급하거나 빠르거나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일체는 유심, 마음이 조작한 거다. 일체 유심조다. 라고 하는 것을 식전변으로 철학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설명했었던 것이 유식 사상이에요. 이 유식 사상은 요가 스님들이 요가를 하다가 깊은 선정에 들어요. 선정에 들어서 올라오는 생각들, 그러한 영상들, 이러한 것들을 뜯어보고 뜯어봤더니 나는 왜 아프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생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희노애락을 겪는지에 대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인식 성립이 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더라. 식전변에 내 마음, 내가 보는 거. 외계의 현상들을 봤을 때 얘는 짜증내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짜증내는 거. 깊은 인간의 심층 마음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유식에서 이러한 종자들이 유식으로 봤을 때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죠. 유식에서는 전부 다 저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결국은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은 유루의 종자다, 번뇌의 종자다. 그래서 닦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점차 수행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하게 되면 유가 행파라고도 해요. 유가는 요가를 했던 분들을 말하고, 유식 학파는 유식 사상을 설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무경과 일체유심조를 지향하는 학파예요. 마음법은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일체유심조를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식, 전, 변. 우리가 인식 대상을 딱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었죠.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마음. 보여지는 마음을 우리가 객관세계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실직연이다라고 하는 말 알죠? 우리가 오분양매 할 때
해탈, 직연향, 해탈할 수 있는 다른 지혜의 안목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해탈, 직연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걸 여실직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유식으로 말하게 되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색계에 있는 색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가 동시에 올라와서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검은 색칠을 해서 내가 안경을 쓰는 것, 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면은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검은색이면 검정색으로 다 보이잖아요. 안경 쓴 것처럼. 그 안경처럼 스크린을 치는 게 상분이라고. 내 마음의 이미지. 유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아래 야식에 있는 종자들을 없앨 때까지 여실직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마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래 야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간에서는 이건 전부 다 공이었어요. 유식에서는 아래 야식연. 제8식 아래 야식에 있는 종자들 때문에 내 마음 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식미경,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현실 세계가 실제하지 않다는 것, 이거 한문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only 오직 식이 있고 유식, 오직 식뿐이고 무경, 대상 경계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삼라만상 모두 여기에 있는 것은 마음만 있지 무경, 경 인식 대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모든 보이는 것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식 무경. 그런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책상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라고 하냐? 이때의 무경은 이러한 존재나 현상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 존재들은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사각형이죠. 우리가 본 것은 이 책의 사각형을 본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의 사각형을 본 거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각형을 본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견분과 성분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깊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책 자체는 실제로 어떤 색깔인지, 이 내용 자체의 색깔은 어떤 색으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물 자체라고 그냥 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마음 밖에 있는 존재들이나 색 같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심층 깊은 아래아식에 있는 내 인포메이션, 종자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거를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책에 있는 검은색, 하얀색 종이는 우리의 마음을 본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책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얀색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 마음에 있는 종자가 이미지화되어져 나타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본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색이나 존재나 현상들이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객관 세계들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직 식만이 존재하고 외계, 마음 밖에 있는 사물은 그 식, 그 마음이 마음에 투영된 마음, 그래서 분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는 마음, 보여지는 마음. 그래서 유식 철학에서는 식, 마음, 식 일원론으로 식 하나밖에 없어요. 유식은 심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와 그러한 작용, 마음과 물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명해
내고 있는 학설입니다. 마음의 분별로 세상이 드러난다. 좋고 싫고 아름답고 멋지고 전쟁 나고 이러한 세상들이 다 마음의 분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유식에서는. 그럼 그 마음은 뭐예요? 전오식과 안이비설 신식, 그 다음에 제6의식, 말라식, 아레아식 8개 식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그런다. 전오식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러한 식들 있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그러한 전오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 제6의식과 말라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나라고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말라식,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레아식. 이렇게 8가지의 이 식들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왜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영원불면한 그러한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 하지만 유식의 맨 끝에 가게 되면 마음도 삼무성으로 없어요. 이러한 마음의 자성도 없고 이러한 마음의 자성도 없고 이러한 마음의 자성도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사상을 중간 철학과 유식 철학이 그대로 개성을 한다라는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식작용인 심식 8가지의 식 전체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유식에서는 제6의식까지는 근본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식과 아레아식은 유식에 들어와서 구분을 한 거예요. 대승해 와가지고. 처음서부터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8가지의 심식 자체를 심의식이라고도 불러요. 할 때 이 3가지로 나눌 경우에도 있어요. 삼능변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유식무경 할 때 요 식자는 마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8식, 8가지의 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전체적인 심식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왜요? 인식작용을 떠나 별도의 인식주체를 세우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에서는 딱 2가지 아레아식과 식전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유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하는 것들 있죠. 생활하면서 못난 놈, 잘난 놈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화난다고 욕을 해요. 어디다 대고 욕하는 거예요? 날 보고 내가 나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자들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들은 없어져요? 그런 행위의 결과들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레야식으로 종자화되어져서 다시 온다는 얘기죠. 내가 욕하고 화내고 우울하고 했을 때, 기쁘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더 강력한 종자로서 다시 저장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상황, 환경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런 것들은 상분으로 다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더 좋아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더 싫어져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들을 공이라고 보는 그 관점과 중간에서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과 같은 대승불교인데 좀 차이가 있죠. 이게 2개 다 전부 다 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과 전부 다 내 마음 내가 보는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전부 다 뭘 털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고등락. 큰 거 없어요. 고통은 떨쳐내고 즐거움은 업되고 그렇게 사유를 하고 조금씩 수행을 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들은 많이 줄어들어 갑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거운 그런 환희로운 날들만 가득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